일단 241번 봅시다. 아, 씨. 아우, 앞에 끊긴 거, 씨. 아, 하필 그림 제일 짜증나는 거. 제일 짜증나는 거. 아, 살짝 멘탈이 나가긴 하네. 자, 봅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그래도 이건 해야 되니까, 할 건 해야 되니까. fx를 먼저 그리시다. fx를 먼저 그립시다. 야, 너네 이거 fx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이거 어떻게 그려? 얘 더 필요할 걸, 아마. 이거 어떻게 그릴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몇이죠? 마이너스 1이 2죠, 2.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리고 2분의 3일 때 몇이야? 똑같이 2죠? 그쵸? 똑같이 2야. 너는 이거 어떻게 그려? 그렇지, 너네 이런 그래프 안 그려봤어? 절대값 x-a 플러스 이거요. V자인데 여기 꼭지점이 a, b야. 기억나? 알아? 기억나는 거야? 아니면 이걸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제 들어보니까 알 것 같은 거야? 뭐야? 이 중에 하나는 맞겠죠? 자, 뭐냐면 이거야. 절대값 x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x가 실제로 0,0에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거잖아요. x축의 방향은 얼마? a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 b만큼 이동. 그러니까 a만큼, b만큼 이렇게 이동되죠? 맞아요? 맞아요? 평행 이동해서.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a, b인 V자고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 2분의 1, 1인 2분의 1일 때 1인 V자 형태의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요 사이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쵸? 됐어요? 그리고서 이게 계속 두 개씩 반복된다. 이거 2죠? 이만큼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자, 반복. 그러면 요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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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린다. 반복돼서.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요게 fx. fx랑 요거, y는 2의 nx랑 그래프가 항상 얘랑 만나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그러면 나는 여기 이 함수에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x가 0일 때 1을 지나죠. 그쵸? 여기를 반드시 지나게 그려야 해. 여기를 지나게 그려서, 자, 요거의 그래프를 여기를 지나게 그려서, 자, 지나면 우리가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잠깐만. 조금 그래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서 5번 만나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뭐 좀 이상하긴 한데. 됐어요? 됐어요? 살짝 이상하긴 해. 그럼 여기 2번 만나죠? 맞죠? 왜냐면은 2분의 1일 때 1이니까 1보다 얘 올라갈 거 아니야. 2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4번, 여기까지 5번.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 값들을 찾아봐야겠다. 자, 요만큼 2니까 2분의 5. 여기가 2분의 7. 여기가 2분의 9.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2분의 11. 이렇게 됐잖아.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도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아래로만 안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봐봐. 4를 대입했을 때 2가 되고 5를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요 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y는 2의 n분의 x제곱이니까 4를 넣었을 때 2의 n분의 4가 2가 되는 n의 값. 얘가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면은 n은 몇이야? 4밖에 없네. 맞아요? 또 2의 n분의 5제곱이 또 2가 되려면 n은 몇이야? 5밖에 없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n의 값은 4와 5일 때만 몇 번 만난다? 5번 만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얘는 오히려 앞에 거보다는 쉬워요. 앞에 거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봅시다. 이제 로그함수 최대 최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 때랑 사실 거의 비슷한 케이스죠. 뭐 치환하는 거 있을 거고, 그쵸? 또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일 때 우리가 최대 최소값 찾는 거 있을 거고, 또 합성함수에 관련된 것도 있었었고, 아마 지수함수 때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수함수 때 치환하면서 범위가 정해졌을 대부분은 다 정해졌죠. 양수로 치환할 때, 지수함수 때는. 그쵸? 근데 이제 로그함수 때는 로그 자체를 치환한다고 해서 범위가 정해지진 않죠. 그래서 왜냐면은 로그 AX라는 거는 결국 치수 전체잖아요. 그래서 치환한다고 해도 딱히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형태로 쓰여질 겁니다. 쓰여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로그 밑이 1보다 크면 다들 알잖아요. 증가함수라는 거. 그쵸?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m과 n을 대입해서 큰 걸 넣으면 최대, 작은 걸 넣으면 최소다. 맞죠? 반대로 0과 1 사이일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큰 걸 넣으면 반대로 작아지고 작은 걸 넣어야 커지고, 이거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이죠. 로그 함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로그 A의 fx, 여기 진수의 fx가 들어가 있는 형태. 어떻게 찾아? 진수가 최대일 때 A의 fx는 밑이 1보다 크면 최대, 진수가 최소일 때 최소죠. 그쵸? 왜? 증가함수니까. 결국은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로그 A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 맞죠? 그러니까 진수가 최대면 로그 A의 fx도 최대, 진수가 최소면 로그 A의 fx도 최소. 반대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땐 감소함수니까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A의 fx는 작아지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fx가 최소일 때
fx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진다는 얘기죠. 감소함수니까. 맞죠? 이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fx가 항상 뭘로 나와? 2차식의 형태로 많이 나오죠. 2차식. 그쵸? 2차식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3차식의 최대차수는 구할 수 없거든. 그쵸? 3차식 최대차수 해봐서 알잖아. 이 표정들 봐라. 언제 해봤지? 방학 동안에 미적분하면서 했잖아. 이런, 씨. 자, 요거. 요 치환하는 거죠? 그쵸? 치환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로그 함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함수들 다 치환할 때 치환한 거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는 것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범위를 찾을 수 있으면 t의 범위, 치환하면서 t의 범위도 구하고 범위를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이면 실수 전체를 냅두고 그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말하긴 뭐하고 모든 함수들이 다 원래 이렇게 찾아요. 증가 함수냐 감소냐 함수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고 또 치환을 할 때 범위 찾는 거 어떤 함수가 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리고 나서 치환하고 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한다 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는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최대 최소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바라볼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바라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최대 최소는. 한번 볼까요? 아이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야, 얼마나 낼 게 없으면 최대 최소가 이걸 발전 문제로 냈어. 그쵸? 그동안 봐왔던 발전 문제랑은 난이도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냐? 그치? 이 정도만 발전 문제 나오면 할만할 것 같은데, 그쵸? 너무 간단하죠? 미치 3이야. 이게 증가함수죠? 그쵸? 그러면 나는 큰 값을 넣으면 커지는 거고, 작은 값을 넣으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x에다가 10을 넣었을 때가 최대 아니야? 그쵸? 9분의 10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x가 10일 때 최대값 8, x가 9분의 8일 때 최소값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10 대입하면 로그 3의 9 플러스 a는 최대값 8이다. 그러면 a는 6. 그러면 다시 로그 9분의 8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b다. 최소값. 맞아요? 그러면 3회 4인가요? b?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가 아닌데? 9분의 8이 아니라 9분의 10인데 왜 9분의 8이야? 야이씨. 그쵸? 그럼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6 더하니까 4. 맞아요? 그래서 B 값은 4. A 값은 6.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 밑이 2분의 1이죠? 그쵸? 감소하는 함수네.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큰 값을 넣으면
8 플러스 a가 최소값 b고요. 최소값 b고요. 그쵸? 자연값 로그 2분의 1에 8분의 1을 넣으면 얘가 최대값 5. 맞아요? 그럼 이걸로 a부터 찾자. 이거 3 플러스 a가 5니까 a는 2.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b. 그쵸? 쉽죠? 얼마나 발전 문제에 넣을 만한 난이도가 없으면 이런 걸 넣겠냐. 실제로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넣을 만한 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게 어려울 것도 없고. 합성함수를 써보면 되겠죠. g의 fx. g에다가 g의 fx는 어떻게 되냐? g의 fx는 x에다가 저거 집어넣어라.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최대값이 1이라 그랬는데 현재 a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나눠줘야 합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쵸? 그쵸? 그러면 요거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자, 로그 a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대일 때가 얘가 최대죠. 맞아? 그럼 얘가 최대값, 얘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최대값. 자, 요거 fx의 최대값 찾아보자. fx. x-1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 생각하면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9, 0일 때 10. 그러면 최소값이 몇이야? 9고요. 최대값이 10인 거죠. fx는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9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자, 요 fx, 요거 fx라고 보시면 로그 a의 fx의 최대값은 1보다 크니까 큰 거, 얘가 최대일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10일 때 최대야. 로그 a의 10이 최대야. 맞죠? 이게 몇이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맞죠? 그럼 이때 a는 뭐야? 10분의 1인가요? 맞죠? 근데 이거 돼? 돼? 안 되지 않아? 우리 a 1보다 크다 그랬는데? a 1보다 클 때 찾았는데 10분의 1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죠? 얘는 안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자 얘가 최소일 때니까 로그 a의 9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죠? 그러면 a는 9분의 1 맞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값 범위에 맞고 원하는 값도 찾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수 a값 찾아주면 된다. 사실 여기서는 양수 a값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밑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 밑의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 양수 a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 음. 다음 각 A가 90도이고 삼각형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때 x가 a일 때. 그럼 넓이를 먼저 찾아야겠다. 그쵸? 넓이를 찾아야겠네. 자, 넓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직각삼각형 보시면은 여기가 a야. 90도가 a야.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대충 b, 여기가 c라고 가정했을 때 ab의 길이는 로그 4의 x분의 64. AC는 4 로그 2의 x. 이렇게 나타낸 게 AB, BC의 길이로 나타냈네요. 그러면은 뭐 BC는 길이 필요도 없네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데 단일도 도우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럼 이 상태로 넓이를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하는 거네요. 이 SX는 2분의 1 로그 4의 X분의 64 곱하기 4 로그 2의 X. 그러면 얘부터 일단 약분해서 좀 간단하게 없애보자. 2. 그리고 요거 바꾸면은 로그 2의 2분의 1 x 64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빼고 곱하기 2 로그 2의 x 또 없애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찾는 sx는 64가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6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그 2의 x 이거네. 맞아? 그럼 치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의 범위를 얘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맞죠? t는 1일 때 0이고요. 64일 때 6보다 작다잖아요. 맞아? 그럼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인가요? 맞아, 이거 바꾸면? 너무 바로 바꿨니? 아니지?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럼 t가 몇일 때? t가 3일 때 최대값 몇인 거야? 9인 거야. 그럼 최대값은 9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t야, x야? x죠? 그럼 x는 t 대신 넣어. 로그 2의 x가 3일 때야. 맞죠? 그럼 그때 t는 몇이야? 8이죠? 2의 세제곱? 네. x가, 미안. 왜 t라고 썼니? 됐어요? 그래서 a가 8이고 최대값이 9니까 둘이 더해주면 17이다. 되나요? 야, 그렇게 졸아서 뭔 수업을 매번 이렇게 뭐 고개는 춤을 추고 있는데 안 졸려고 하는 거지. 좋은다고 내가 말하고 잤다고가 안 했잖아. 너무 매번 그러고 있어서 맨날 매번 졸린 것 같아. 설명은 내가 칠판에다고 했는데 왜 밑에를 보고 있는 거야? 어? 밑에를 보는 게 졸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대부분. 자, 봐. 자, 다음은 지수의 이제 이상한 로그에 관련된 식이 들어갔을 때잖아. 그쵸? 이럴 경우에는 얘 자체를 최대차수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줄 거야. 로그 위치 2인 걸 씌워줄 겁니다. 2의 y는 로그 2의
2x 4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리고 자, 여기서 너네 실수 많이 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잘 봐. 나 이거 수업하면서 너네 이거 문제 숙제 내주고 문제 풀었을 때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 자, 요거 이렇게 바꿔요. 지수니까 이거 앞으로 빠지죠? 그쵸? 그래서 빠져. 이렇게 풀어. 그리고 풀어. 쭉 풀어. 그리고 답이 안 나온대. 그러면 자, 선생님 질문.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이 이후에 계산을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얘가 잘못돼서일까? 뭘까? 이거 참고로 이러고 들고 나와서 질문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하나는 뭐가 잘못됐죠? 얘가 맞으면 이거 이후에 계산을 잘못했겠죠? 치환하고 하는 건 너네가 못하진 않거든? 내가 봤어. 나도 봐서 알아. 너희가 치환하고 하는 걸 못하진 않았어. 치환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진 않았거든? 그러면 치환하는 거 잘했는데 답이 안 나온대. 안 나와야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멈춘 이유가 얘가 잘못됐겠구나라는 눈치는 있겠죠. 얘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된 거를 못 찾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너희는 아는지. 잘못됐어요. 얘.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지?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너희가 실수 안 하겠죠? 왜 잘못됐을까요? 이걸 모른다고? 자, 이 지수를 우리가 지수 밖으로 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우리 로그 할 때 배웠잖아. 지수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그쵸? 그럼 지수를 앞으로 뺀다라는 개념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수가 누구의 지수야? 누구의 지수야? 저러니까 한 대 맞아야지. EX의 지수라고? EX의 지수는 우리 수학적으로요. 이렇게 써야지만 EX의 지수입니다. 이해돼? 얘는요, X의 지수예요. 2는 지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지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처럼. 얘는 지수로 올라가면 요렇게 된 거에 써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2의 x의 4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야죠. 이것도 말 안 했으면 다 이렇게 풀었겠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풀었으면 아무도 틀렸는지 못 찾겠네. 그럼 또 답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됐겠죠.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고 찾아봤는데 야이씨 이거를 이렇게 빼면 어떡하냐라고 내가 그때도 한마디 똑같이 했는데 역시나 오늘 또 하는데 또 모르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빼냐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다가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분리하고 해야 돼요.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자, 2의 x의 a제곱과 2x의 a제곱은 다르다. 다르다. 됐죠? 됐죠? 얘가 핵심이겠죠? 얘가. 근데 너희가 늘 이제 버릇처럼 쓰다 보니까 그냥 2의 x a제곱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욕하는 거야. 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냐고. 생각 좀 하라고. 알지? 생각 좀 하라고. 이게 너네가 진짜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습관처럼 외워서 풀이 자체를 외워버리고 자 로그 씌우랬어. 로그 씌우고 우리는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빼랬어. 그냥 기계처럼 로그 씌우고 지수에 있는 거 빼고 로그 씌우고 빼고 로그 씌우고 빼고 그냥 이게 기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로그 씌웠어? 이걸 빼. 이게 된 거야 그냥. 근데 원리 자체는 지수에 있는 진수의 지수를 빼낸다잖아. 근데 진수가 모든 진수가 하나로 가지고 있는 지수를 빼내는 거지. 둘 중에서 한 놈만 가지고 있는 지수는 빼낼 수 없어요. 절대로. 됐어?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치환을 하면은 로그 2의 y는 치환을 하면 t-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t 치환했을 때 여기에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로그 2의 x의 범위는 1 넣으면은 0부터 30이 넣으면 5까지. 그럼 t가 0부터 5죠? 그렇죠? t는 0부터 5. 여기다 가로를 쳐 써야 됐네요. 됐나요? 그럼 2차 함수 그려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5 그러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 그럼 2일 때 최대네요? 2일 때 최대값 몇? 5죠? 잘 봐. 그러면은 로그 2의 y는 최대값이 5고요. 맞죠? 최소값은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5야 0이야? 5죠? 그래서 5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그럼 5 대입하면은 5에서 2 빼니까 3 제곱 9 마이너스 9에다가 5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죠?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y는 16분의 1부터 몇 가지? 32까지. 됐어요? 그럼 최소값이 뭐? 16분의 1. 최대값이 뭐? 32. 그쵸?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m과 n이다. 됐죠? 요거 실수하지 마라. 여기가 아마 요 실수 발전 문제라고 해서 요거는 진짜 낚시용 문제로 많이 넣어놓는 거거든 이거. 그냥 낚이지 말라고 이런 거에. 근데 이렇게 얘기했지? 시험에 나오지? 틀려서 오더라고. 물론 시험 전날도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얘기해도 애들이 보면은 틀려서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난 얘기해줬는데. 자,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산술기압 평균을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산술기압 평균 쓰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합에 대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그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되죠, 애초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양수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양수에서만 얘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보자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봐야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의 최대 최소는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치환했을 때 범위를 이제 산술기하로 구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치환을 하고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환했을 때 그 치환한 범위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x제곱에 t로 치환했을 때 t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배의 루트 2의 곱 1보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 쓴 거라. 이해됐어? 이해됐어?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산술기하를 쓴 건 2배의 루트 2의 곱이니까 요게 t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t의 범위가 산술기하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1번. 정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지만 이걸 대각선이라고 했을 때 너네 이걸로도 더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정사각형 넓이 당연히 요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요 길이 너네 구하고 싶게 생겼니? 난 구하기 싫던데. 정사각형 넓이 그럼 저거 말고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대각선 PQ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 왜? 정사각형의 다른 이름은 마름모도 되잖아요. 마름모의 넓이랑 같은 거잖아. 마름모의 넓이가 뭐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근데 문제는 정사각형은 특징이 두 대각선이 서로 어떻다? 같죠? 그러면 대각선 두 개가 같으니까 PQ와 대각선이고 그 PQ가 두 번을 곱하고 2분의 1을 해주면 마름모의 넓이랑 같다라는 뜻이랑 같은 거네. 그쵸? 그래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PQ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 거죠? 나는 이제 PQ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이도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럼 PQ를 구해볼까요? P는 여기다 A 집어넣은 거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 P고요. 이거에서 Q의 Y좌표 여기다 A 넣은 거 2에 마이너스 2에 X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요 Q의 Y좌표를 빼주면 그게 PQ죠? 얘네 둘이 뺀 게 PQ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7 그럼 PQ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쓰시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 2에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제곱 맞아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뒤에 상수 7 그대로 써주고요. 그럼 얘 정리해주면 1 플러스 7이니까 8이네요. 맞죠? 얘가 2분의 1이고 2니까 1이고 7 더하면 8이고 그러면 넓이는 32가 최소값이 되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다른 형태로도 표현할 줄 아셔야 한다. 대각선 두 개의 곱셈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됐죠? 됐죠? 그러네. 나 이거 이거 그래프 해놨었는데. 자, 다음. 사실 딱히 필요 없는 거 없을 거라 같았어. 만들어 놓고, 차 잘못 만들었다 싶긴 했어. 자, 그 다음은 이제 피해자표를 알파, 상알파. 이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하자. 알파, 상알파. 피해자표는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제곱. 3알파가 아니라 3알파 제곱. 이렇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직사각형 넓이는 PQ 곱하기 PQ가 아니죠. PQ는 대각선이잖아. 그쵸? 자, 요 길이 여기 Q'이라고 하면 됐죠? PQ 프라임 곱하기 Q 프라임 Q 이거죠? 그럼 여기서 PQ 프라임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PQ 프라임입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베타 빼기 알파가 뭐라고 알려줬어? 4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요 길이가 4라는 거를 문제에서 준 거다. 그래서 넓이는 4 곱하기 그쵸? Y좌표끼리 어떻게 해라? 빼면 되죠? 높이는 그쵸? 높이 3의 알파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을 빼니까 요렇게 베타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빼니까 요렇게 되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알파 베타 둘이 섞여 있는 게 보기 좋아 안 좋아? 보기 싫죠? 그래서 하나를 없애자.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가 뭐? 4 마이너스 알파 4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치? 베타가 4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다가 3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게 넓이잖아. 그럼 이거 바로 산술기에 쓸 수 있겠네? 4 곱하기 크거나 같던데 2배의 루트 2의 곱 그럼 3의 마이너스 4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9분의 인각?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9분의 8이 최소값이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 그러니까 좌표 심지어 얘는 다 알려주고 이거 갖고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앞에 절대값 가지고 함수 그리고 막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쉽죠? 최대 최소. 그렇다고 앞에 거 버리지 말고 앞에 어려우니까 앞에 거 버리지 말고 결국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나는 맞춰줘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시간의 여유가 될 때 그런 거 하나씩 맞춰줄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해야 돼요. 자, 다음 뭐냐? 자, 최소값이 2래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최소값이 2래요. 일단은 이거를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로그 3에 곱하기니까 와, 자, 해볼게. A, B, K 이렇게 하면은 A, B분의 K 이렇게 하면은 K제곱 이렇게 하면 1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2라고 했어요. 맞죠? 이거의 최소값이. 그러면 얘가 작아져야 얘도 작아지는 거죠. 왜? 밑이 1보다 크잖아. 맞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얘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증가함수는 진수가 작아져야 전체도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A, B, K 플러스 AB분의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맞아? 됐죠? 됐죠? 그러면 최소값이 9가 돼야 되니까 얘 산술기하 써볼까? 얘네 둘이 산술기하 쓰면 A, B 삭제할 수 있지 않아? 그쵸? 2배의 루트 K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맞죠? 맞죠? 그러면 얘가 2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게 9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뭐? 2랑 마이너스 3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도 됩니다, 사실. K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K가 양수다. 그래서 얘를 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왜 얘네들만 산술기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K는 결국은 어떤 값이야. 뭔진 몰라. 어떤 상수야, 상수. 그냥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어떤 값이야, 결론은.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준 거는 A랑 B가 양수라고 줬지. 다른 거 K는 결국은 그냥 특정 상수를 말하는 거니까 K를 막 예를 들어 어떤 숫자 5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 산술기 했을 때 얘네만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산술기 어떻게 쓰지? 우리가 문자 3개로 산술기 써본 적은 없잖아요. 그치? 문자 3개 산술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가 어떻게 산술기를 써야 될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K는 그냥 어떤 숫자 중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토대로 산술기가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